박영숙 할머니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또렷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낡은 싱크대 옆 냉장고를 열자 빈 선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장남 가족이 다녀가면서 김치통까지 싹 비워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시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며느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영숙은 냉장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오늘은 남편 제사였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1년. 장남 태준에게서 어젯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사 음식 준비 다 했죠? 우리 7시에 갈게요. 영숙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남은 돈은 3만 원. 기초연금이 들어오려면 일주일이 더 남았습니다. 영숙은 68년을 살았지만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23세 시집 와서 시댁 식구 8명의 밥을 지었습니다.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면서는 애들 먹이고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남편 만석은 밥상이 마음에 안 들면 상을 뒤엎었습니다. 이게 밥이야, 개밥이야. 그럴 때마다 영숙은 엎질러진 밥을 닦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시골 동네에서 이혼한 여자는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영숙은 참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남의 집 식당 주방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장남 태준 대학 등록금, 둘째 딸 미선 학원비, 막내 아들 용돈을 그렇게 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밥이나 빨리 차려. 그게 40년 결혼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영숙은 낡은 외투를 걸치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나물과 생선을 사야 했습니다. 영숙은 걸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른 평생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 시장 입구에서 영숙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갑 속 마지막 3만 원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영숙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 시간도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새벽이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른 해도 인생은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사상을 다 차린 건 오전 6시 반이었습니다. 영숙은 무릎을 짚고 일어나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사온 나물을 다듬고 생선을 굽고 전을 부치는 동안 무릎이 3번이나 꺾였습니다.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장남 태준과 며느리 수진, 손주 둘이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제사상을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북어포는 왜 없어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는데. 미안하다. 돈이 모자랐어. 에이, 엄마도. 제사상인데 그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요?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정성은 들이셔야죠. 저희가 준비하라고 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한 푼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 태준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통장 정리는 다 했어요? 무슨 통장? 아버지 퇴직금이랑 보험금이요. 당연히 장남인 제가 관리해야죠.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만석의 퇴직금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로 장례비 500만 원, 병원비 700만 원을 냈습니다. 남은 건 500만 원. 영숙의 유일한 생활비였습니다. 그 돈은 엄마가 살아야 해서 쓸 거야.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아버지 돈인데 왜 엄마 마음대로 써요?
법적으로도 장남한테 주는 게 맞죠. 태준아, 엄마가 아버지 간병하면서 다 쓴 거야. 3개월 동안 병원에서. 그건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그걸로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수진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애들 학원비 내느라 진짜 힘들어요. 그 돈 저희 주세요. 어머니는 기초연금 나오시잖아요. 영숙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기초연금은 한 달 32만 원. 월세와 병원비를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안 돼. 그 돈은 엄마 거야.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제사도 명절도 저희는 안 올 거예요. 엄마 혼자 알아서 하세요. 태준 가족은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수진이 김치통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영숙은 홀로 남은 제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맡고 살았던 남편의 제사를 혼자 지냈습니다. 세 자식을 키웠고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그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을 잘못 키운 건가? 평생 들었던 자책이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동네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무릎 주사를 맞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기실 벤치에 앉았을 때 옆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습니다. 저도 무릎 때문에 왔어요. 나이 들면 다들 아프죠 뭐. 그나저나 어르신 복지관은 다니세요? 복지관이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전단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노인복지관 안내문이었습니다. 무료 상담, 건강 프로그램, 법률 지원 같은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기 가면 좋아요. 혼자 계신 분들 많이 오시고 상담도 해줘요. 영숙은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상담, 지원, 권리. 영숙은 68년 인생에서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영숙은 전단지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한번 가보자. 뭐가 있는지. 영숙은 다음 날 아침 노인복지관 앞에 섰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어르신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복지관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나 가는 곳 아닐까? 발을 돌리려다가 무릎이 욱신거려 다시 멈춰 섰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네, 천천히 둘러보세요. 편하게 앉아 계셔도 돼요. 1층 휴게실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저는 최순덕이라고 해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어르신 혹시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따뜻한 눈빛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실 큰아들이 통장을 내놓으래요. 남편 돌아가시고 남은 돈인데. 순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아들이 집 명의를 넘기래서 거의 빼앗길 뻔했죠. 그때 여기 복지사 선생님한테 상담받고 지켰어요. 그런 것도 상담이 되나요? 당연하죠. 어르신 2층에 올라가 보세요. 정원에 선생님 계세요.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2층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저는 사회복지사 정은혜예요. 은혜가 따뜻한 차를 내줬습니다. 영숙은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금씩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남편 통장을 달라고 해요. 40년 맞고 살고 간병하고 그렇게 남은 돈인데 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경제적 학대예요. 자녀라도 부모님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면 안 돼요. 학대라니요. 그냥 자식이 효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어르신께서 평생 희생하셨는데 그 대가로 존중받지 못하는 건 명백한 학대예요.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묻는데요. 통장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야. 그건 엄마 생활비야.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이번 달부터 월세 지원 끊을게요. 엄마 혼자 알아서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월세는 50만 원. 태준이 그동안 반을 내줬습니다. 기초연금 32만 원으론 월세도 못 냈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무릎은 더 아팠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결국 통장을 줘야 하나? 아니면 쫓겨나야 하나?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숙은 냉장고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김치통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쌀독도 바닥이 보였습니다. 지갑엔 10,000원이 남았습니다. 문득 복지관에서 받은 명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은혜 복지사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명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아니, 이런 것까지 도와줄까? 나 같은 늙은이가 폐만 끼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은혜 복지사입니다. 영숙은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 박영숙인데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은혜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복지관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영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숙은 그날 오전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정은혜 복지사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여러 서류와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차근차근 해결해 봅시다. 은혜는 먼저 영숙의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월세, 기초연금, 통장 잔액, 건강 상태. 영숙은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조금씩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제일 먼저 할 일은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거예요. 은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서였습니다. 어르신 상황이면 긴급 생계비를 받으실 수 있어요. 월세 지원도 신청해 볼게요. 주민센터에 같이 가시죠.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복지 받을 만큼 어렵지 않아요. 다른 분들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닐까요? 은혜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피해가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예요. 평생 세금 내고 사셨잖아요. 이제 도움 받으셔야 해요. 그 말에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권리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오후에 은혜와 함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긴급 생계비는 일주일 안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월세 지원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건강보험료 체납은 없으세요?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 달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분할 납부로 조정해 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영숙은 멍한 기분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몰랐을 일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어르신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음 날 영숙은 은혜의 제안으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노인법률지원센터에서 온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배우자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배우자인 어르신께 상속 지분이 있어요. 자녀가 강제로 가져가려 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통장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어르신 생활비니까요. 만약 아드님이 계속 압박하시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구나. 복지관에선 건강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주 2회 무릎 운동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통증이 줄었습니다. 같은 반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영숙 씨 오늘 얼굴이 좀 밝아졌네요. 순덕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나이에도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긴급 생계비가 들어왔고 월세 지원도 승인됐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경제적 숨통이 트였습니다. 태준에게서 연락은 없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째 딸 미선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 일은 다 들었어요. 제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무슨 잘못이니? 엄마 우리 집 작은 방 있잖아요. 거기서 지내시는 게 어때요? 월세 아끼시고. 영숙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엄마도 생각해봤어. 이제 너희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 엄마, 괜찮아. 복지관에서 많이 도와주셔. 엄마도 이제 좀 배웠어.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미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약속이에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손을 편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복지관에서 받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은혜가 준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의 하루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펜을 들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아팠다. 순덕 씨와 차를 마셨다. 미선이가 와서 손을 잡아줬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영숙은 수첩을 덮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확실한 희망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영숙은 복지관 옥상 텃밭에서 상추를 심고 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옆에서 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영숙 씨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무릎도 좀 나아졌어요. 큰아들한테서는 연락 없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는요. 순덕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에도 우리 인생이 있는 거죠. 그날 오후 영숙은 정은혜 복지사와 상담을 마쳤습니다. 은혜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어르신이 용기 내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영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일은 평생 남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남편 눈치, 자식 눈치. 그런데 이제는 제 눈치를 봐도 되는 거더라고요. 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어르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녁 무렵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기 공간이었습니다. 냉장고엔 미선이 채워준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김치통도 꽉 차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 올래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갈게. 엄마 그리고요. 오빠가 연락 왔어요. 영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뭐래? 할머니 생신에 갈게요. 그리고 엄마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준의 말이 사과일지 또 다른 요구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미선의 집 거실엔 가족이 모였습니다. 태준과 수진도 왔습니다. 태준은 어색한 표정으로 영숙 앞에 섰습니다. 엄마, 영숙은 조용히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심했어요.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맞고 살았고 자식 뒷바라지했고 남편 간병했습니다. 그 세월이 사과 한마디로 지워지진 않았습니다. 엄마, 통장 일은 엄마가 쓰세요. 제가 욕심이었어요. 영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엄마는 이제 너희한테 기대하지 않아. 너희 인생 살아. 엄마도 엄마 인생 살 거야. 태준이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생일 때는 연락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네, 엄마. 그럼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이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 엄마도 처음이야. 멋있으셨어요. 영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미선과 헤어지며 영숙은 말했습니다. 미선아, 고마워. 내가 엄마 편 돼줘서. 엄마 저도 고마워요. 이렇게 강한 엄마인 줄 몰랐어요. 버스에 오른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거리에 가로등이 환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편이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 영숙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일기를 적었습니다. 오늘 태준이 사과했다. 용서는 아니지만 이제 상처받지 않겠다. 미선이가 내 편이다. 순덕 씨와 상추를 심었다. 복지관 선생님이 웃어주셨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영숙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일은 평생 처음 본 것처럼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복지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심은 상추 모종에 물을 주었습니다. 흙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영숙의 마음에도 새로운 싹이 돋았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영숙 씨 이 상추 한 달 뒤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기다려지네요. 처음으로요. 그날 영숙은 처음으로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이른해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박영숙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일은 평생 처음 내 편이 되다. 그게 영숙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